대법원 2026년 1월 8일 선고 2022-2-31112 판결 사건명 법인 원천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1. 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제3항의 입법 취지 당초에 조세 감면 결정에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내국인 투자금에 대해 발행된 기존 주식을 외국 투자가가 취득하는 경우 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제3항에 의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9.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은 외국인 투자 비율을 곱하여 감면 대상 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지급하는 전체 배당금 중 외국 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운데 외국인 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한정해서만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나아가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세 감면 신청을 한 후 제8항에 따른 조세 감면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외국인 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초에 조세 감면 결정에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내국인 투자금에 대해 발행된 기존 주식을 외국 투자가가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기존 주식 취득에 대해 별도로 새로이 조세 감면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감면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갑 유한 회사가 대한민국과 스웨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 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천 징수 세액의 산출 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에 따른 조세 감면을 적용한 후에 과세분 배당금에 국내법상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배당금 총액에 대하여 위 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6년 1월 8일 선고 2023-2-38295 판결 사건명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1. 9.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정 외국 법인의 유보 소득 배당 간주 세제의 취지 실제 발생 소득에 대응하는 위 규정에서 정한 부담세액의 의미 해당 외국 법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 및 이에 기본 세율뿐만 아니라 특례 규정 등까지 모두 반영하는지 여부 적극 9.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9.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 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외국 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 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 관계가 있는 법인 이하 특정 외국 법인이라 한다. 특정 외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월 7일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구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구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이하 거주지국이라 한다.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을 말하되 해당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 회계 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을 실제 발생 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은 외국 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에 순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앞서 본 구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4항을 위임의 근거로 하는 구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0조는 구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은 해당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의 합계에 대한 조세의 합계가 그 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 합계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해당 법인의 실제 발생 소득에 대하여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기존의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라는 문구를 법인의 실제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으로 변경하였다. 현행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또한 해당 법인의 실제 부담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을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규정의 적용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정 외국 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배당 간주 세제는 내국인이 조세 부담이 낮은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자회사 등의 소득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 소득에 대응하는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에서의 부담세액은 법인 소득에 대하여 기본 세율만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 아니라 해당 외국 법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0조 역시 같은 전제에서 실제로 부담한 세액을 기준으로 특정 외국 법인을 판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이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외국 법인을 특정 외국 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기본 세율뿐만 아니라 특례 규정 등까지 모두 반영하여 해당 외국 법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을 기준으로
특정 외국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9.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후문에 따른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상 특수관계의 의미 및 9.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9.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석하는 방법. 9.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9.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8호 나목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월 7일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9.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2항 제2호의 문헌을 종합하면 9.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후문에 따른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는 기본적으로 특정 외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특정 외국 법인과 제3의 외국 법인의 관계를 의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규정의 재적용 사유를 정하고 있는 9.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제1항 단서 제1호와 관련하여 9.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9.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법문에 충실하게 9.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내국 법인만을 특정 외국 법인으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 특정 외국 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 법인도 해당 특정 외국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제3의 외국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9.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9.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월 7일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 특정 외국 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 법인일지라도 해당 특정 외국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제3의 외국 법인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6년 1월 8일 선고 2025-2-34147 판결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가처분 취소 1. 2018년 10월 23일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구소득세법에 거주 요건이 추가된 취지 2018년 10월 23일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3은 구소득세법 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외 부분 단서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고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3조에서 위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거주 요건이 추가된 것은 구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히 강화함으로써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2. 재건축 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3에서 정한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되는 범위 신축 주택에서의 거주 기간 구소득세법 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2항 제4항 구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10월 23일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3 구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3 제166조 제2항 제5항 제2호 부칙 제1조 단서 제3조의 문헌과 체계 및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에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에 관하여는 청산금 납부분과 기존 건물분으로 구분하여 각 보유 기간별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달리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정하면서 거주 요건을 추가한 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건축 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이에 따른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3에서 정한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은 기존 건물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에서의 거주 기간과 신축 주택에서의 거주 기간을 통산하여 살펴야 하지만 청산금 납부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신축 주택에서의 거주 기간만을 가지고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6년 1월 8일 선고 2025-2-349-29 판결 사건명 취득세 부가처분 취소 1.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서 신탁 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 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 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 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신탁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 관계인으로서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 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등의 아버지인 을이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이용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광고에 따라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을로, 수탁자를 배우자인 병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 후 정주식회사에 위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정회사가 갑 등에게 위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탁자를 병으로 하고 해당 신탁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 등기가 맞춰졌는데 갑 등이 위 변경 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관련하여 갑 등 명의로 종전 위탁자 정회사에 지급된 1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자 과세관청이 갑 등이 지급한 거래 금액은 사회 통념상 위 부동산 취득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갑 등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갑 등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및 고지한 사안에서 위 신탁계약은 그 명칭과 달리 신탁의 본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6년 1월 15일 선고 2023-2 45507 판결 사건명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1.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조세법규의 해석 방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의 금전 대부업은 그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 의미의 금전 대부업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 적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을 근거로 금전 대부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용역의 제공을 금전 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이라고 보아 이를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의 금전 대부업 역시 그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 의미의 금전 대부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금전 대부업,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 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 보험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한 경우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이 면세 대상을 특정 용역의 제공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 대부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까지 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금전 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이라고 보아 이를 면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에 반하는 확대 해석 또는 유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금전 대부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와 마찬가지로 그 개념 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는 면세 대상 용역 중 하나로 금전 대부업, 어음 할인, 양도 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세 대상 용역 중 하나로 금전 대부업을 규정하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금전 대부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대부업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대부업에 관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 어음 할인, 양도 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금전을 대부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가 면세대상 용역으로 규정하는 금전 대부업은 위와 같은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정의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한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 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 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금전 대부업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와 마찬가지로 그 개념 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갑 주식회사가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로서 면세 판매장에서 면세 물품을 구입하여 3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 판매자를 대리하여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 제2항에 따른 금전 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사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대부업의 필수적 개념 요소가 충족되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사업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한 비용의 정산 관계만을 가지고 갑 회사가 면세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전 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1월 15일 선고 2025-2-348-23 판결. 사건명 증여세 부가처분 취소.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한목적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축소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한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2.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제2항 제2호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의 의미. 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이라 한다. 구상증세법 제45조의 5는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특정 법인이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하여 증여 의제를 하되 구체적인 증여일의 판단은 제2항 각 호의 거래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제3항에서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4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특정 법인의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증여일의 판단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구상증세법 제32조, 제45조의 5, 제60조 제1항의 내용 및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2항 제2호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갑 등은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병의 자녀들로 을 회사 발행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 병이 2019년 4월 10일 을 회사에 본인 소유 토지를 200억 원에 매도하고 2019년 5월 17일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준 것과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갑 등은 각 주식 보유 비율만큼 을 회사가 위 토지의 저가 양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따라 2021년 6월 22일 갑 등에게 각 증여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따른 증여일을 2019년 5월 17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병이 을 회사에 위 토지를 200억 원에 양도한 것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6년 1월 15일 선고 2025-2-34935 판결.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구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의 의미. 양도자가 양도 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 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및 이는 주택의 취득 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구소득세법 2023년 12월 31일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98조 구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10월 23일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3 구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3 구소득세법 시행령 2024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4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내용 및 체계 특히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4에 의하면 구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1세대 1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양도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 기간 중에 속해야 한다는 점이 문헌 자체로 분명할 뿐더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정하면서 거주 요건을 추가한 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표 2에서 정하는 거주 기간은 양도자가 양도 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 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고 이는 주택의 취득 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